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진입니다.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이라 조금 눅눅하고 습하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사진 이야기는 계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SO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ISO와 셔터 스피드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ISO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ISO란 그럼 무엇일까요? ISO란 단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사진을 찍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메뉴에 보면 ISO란 숫자가 분명히 적혀져 있고 사진 매뉴얼을 보면 ISO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ISO는 무엇일까요? ISO의 뜻을 보면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국제표준화기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SO. ISO 인증, ISO 90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단어가 그대로 적용이 된 케이스입니다. ISO. 예전에는 필름의 감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나라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필름을 예전에 사면은 라떼 이야기 같긴 하지만은 필름 포장지에 ASA, 그러니까 아사 100, 200, 400, 800 이런 식으로 써 있는 필름들을 팔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구매했었던 필름들은 200짜리를 많이 썼었고요. 상업 사진을 하거나 광고에서는 조금 더 감도가 낮은, 그러니까 입자가 고운 필름을 사용을 했었죠. 그 아사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사용했던 거고, 다른 나라에는 DN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들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 중구난방 사용됐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통일화시키고 획일화시켜서 만든 게 ISO가 되는 것이죠. 국제표준화기구에서 ISO라고 결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예전의 아사가 지금의 ISO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ISO는 쉽게 말하자면은 카메라, 예전에 필름의 감도를 얘기했던 게 아사였다면은 지금은 센서의 민감도, 그러니까 빛을 받아들이는 민감도를 표현하는 게 ISO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SO 수치가 높을수록 센서가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낮을수록 센서가 둔해지기 때문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ISO 수치가 보통 여러분들 카메라는 100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100이라면은 ISO가 100이라면은 센서가 빛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좀 둔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빛이 조금 들어올수록 셔터 스피드는 느려지게 되겠죠. 빛이 많아야만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럼 ISO 수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ISO 수치가 올라가면은 센서가 민감해지기 때문에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카메라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는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때는 ISO 수치를 올려서 촬영을 하는 게 맞는 게 되는 거고요. 밝은 대낮에 빛이 풍부한, 광량이 풍부한 곳에서 촬영할 때는 ISO 수치를 낮춰서 촬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너무 빛이 밝다면 ISO로 커버가 안 될 경우에는 필터를 사용해서 ND 필터를 사용하면서 촬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배제하고 일반 상황에서는 보통 ISO 100에서 좀 어두운 실내 같은 경우 6400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ISO 수치가 올라갈수록 입자는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정말 깨끗하고 고운 사진을 찍고 싶어 하면은 ISO 수치를 낮춰야 되는데 그런데 빛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은 하나죠. 삼각대를 사용해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카메라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ISO 수치를 많이 올리더라도 생각보다 노이즈가 끼지 않습니다. 예전에 디지털 카메라 처음 나왔을 때 2000년도 정도 그 당시 시절에만 해도 ISO를 사실 400만 높여도 자갈자갈 노이즈가 심했어요. 800, 1600 상상도 못할 정도로 노이즈가 많이 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6400, 12800까지 올라가더라도 인화에서 보면 사실 육안으로 그렇게 노이즈가 많이 낀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57 사이즈나 46 사이즈 정도, 이 정도 작은 사이즈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ISO가 올려서 촬영했을 때, 그러니까 ISO를 올려서 촬영했을 때 노이즈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바로 모니터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모니터로 보면은 픽셀 단위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자가 거칠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은 아무리 깜깜한 방에 찍어도 깨끗하게 보이시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진을 컴퓨터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죠? 굉장히 지저분하고 노이즈가 자글자글한 사진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 케이스예요.
핸드폰, 휴대폰 사진은 작죠. 하지만 우리가 쓰는 모니터는 이렇게 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인화를 할 때도 이렇게 57 사이즈를 하시면은 그 이만한 필름 인화지에 사진 이렇게 픽셀 뭐 4000 픽셀, 뭐 5000 픽셀짜리 압축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노이즈가 사실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린 단지 모니터에 보이는 그 노이즈만으로 내 사진 이거 ISO 올려 찍었더니 노이즈가 너무 많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화를 해보시면은 ISO 올렸다고 그 노이즈가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은 꼭 인화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ISO를 올려서 찍은 사진과 ISO를 낮춰서 찍은 사진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비교샷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구분이 힘드실 거예요. 아마 모니터로 보시더라도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모르니까 제가 게시판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사진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ISO가 높았을 때 그리고 낮았을 때 어느 정도 입자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ISO가 높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필름에서도 보면 필름 그레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름의 입자가 주는 거칠거칠한 매력이 있죠. 그거를 일부러 나타내기 위해서 ISO를 높여서 촬영하기도 합니다. 요즘 물론 ISO를 낮게 촬영을 해서 후보정 작업에서 그레인을 입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디지털이 주는 그 거칠거칠한 입자의 매력이 있습니다. 절대 어둡기 때문에 나는 사진 안 찍을 거야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둡더라도 ISO를 올려서 찍어 보시고 절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흔들린 사진보다는 입자가 거칠은 사진이 낫다는 것입니다. 흔들려서 초점이 안 맞은 사진은 내가 어떤 거를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지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진으로서는 좀 별로죠. 의도적으로 흔들어 찍는 경우가 있다면 그걸 제외하고 말이죠. ISO가 높다고 절대 두려워 말고 쫄지 마세요. ISO가 낮다고 또 결코 좋은 사진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ISO에 구분받지 마시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 그것들을 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ISO를 우리가 올리고 내리고 ISO를 올렸을 때 노이즈가 생기고 내렸을 때 노이즈가 안 생기는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면 ISO 카메라에 있는 오토 기능으로 촬영을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ISO를 변경을 해서 촬영을 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ISO 오토 기능이 잘 나와 있고 상황상에 맞게 잘 대응을 하고 촬영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매뉴얼로 촬영을 할 때 우리가 내가 찍고 싶은 대로 의도하고 싶은 대로 촬영을 할 때는 ISO를 오토를 끄시고 수동으로 설정하셔서 촬영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입자가 고운 사진을 찍고 싶은데 카메라가 의도적으로 여기는 어둡기 때문에 ISO를 올려 찍어버려야지 촥 해서 찍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조리개를 조여서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서 촬영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빛이 이렇게 연결되는 촬영을 한다거나 라이트 페인팅을 한다거나 야경에서 이렇게 불빛이 쭉 연결된 촬영을 하고 싶을 때 그런데 만약 ISO 오토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얘는 ISO를 쭉 올려버려서 그냥 찰컥 하고 빠르게 촬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사진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SO는 분명히 보통의 상황에서도 ISO를 끄시고 그러니까 ISO 오토를 끄시고 상황상에 맞게끔 내가 원하는 ISO를 조정해서 촬영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먼저 카메라를 켜시고 촬영 전에 생각을 하고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ISO를 그때그때 맞춰야 되기 때문에 먼저 ISO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를 내가 어떻게 잡았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물론 화이트 밸런스를 오토로 잡았다면 그건 상관이 없겠지만은 일반적으로 ISO를 실내에서 촬영하시다가 ISO 6400까지 올렸는데 그걸 까먹고 야외에서 그냥 그대로 촬영하셨을 경우가 있어요. 그냥 A 모드로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이 다 하얗게 날아간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기 전에 항상 더블 체크를 하시고 내가 내 카메라 세팅이 어떻게 됐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시고 촬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ISO 오토도 좋지만은 지금부터라도 ISO를 매뉴얼로 놓고 촬영해 보시길 권장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ISO는 카메라가 빛을 받아들이는 민감도, 그러니까 센서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거죠. 빛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ISO 숫자가 높을수록 민감해지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는 빨라지고 ISO 숫자가 낮을수록 둔해지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는 느려지게 된다는 거 항상 명심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ISO와 셔터 스피드, 조리개, 세 개의 삼각관계는 톱니바퀴처럼 물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삼각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제가 위에다가 링크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말씀드린 거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공들여서 촬영을 해보시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입니다. 밖에 못 나가시더라도 실내에서라도 ISO를 올려서 촬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사진 생활을 즐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작가 이강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